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 짚고 넘어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며칠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메타의 감원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양한 이슈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무디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Moody's Blue on Banking. 이 블루라는 단어는 통상 외국에서는 좀 우울하다, 부정적이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그게 은행들에게 좀 암울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Downgrading the credit rating, 그러니까 신용평가를 더 부정적으로 내렸다, 하향했다라는 말인데요.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라는 곳은 현재 국제 신용평가사입니다. 3대 기관 중 하나인데요. 이 무디스가 이번에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이어서 부정적으로 모두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요인을 이번에 SVB의 파산 여파 등 급격한 영업 환경의 악화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 사태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무디스라고 하면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로서 이런 기관들 또는 이제 섹터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디스가 개별 기업에 대한, 개별 은행주에 대한 평가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낮추겠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결국엔 은행 전반에 대한 이제 평가를 낮췄습니다. 기존은 안정적 단계였었는데 이를 이제 부정적 단계로 한 단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별 기업들, 개별 은행에 대한 평가가 낮춰지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이러한 섹터 전반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SVB로 시작한 여러 중소기업들,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었고요. 개별 은행 7개 기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체 섹터를 그 등급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 등급을 하락할 경우에는 여러 시장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금 조달 비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이 낮은 만큼 자금 조달을 위한 금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또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은행에 부담을 줌으로써 은행이 다시 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등급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미 이제 등급이 낮아진 은행주들은 당분간은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주식들, 떨어지는 섹터라고 이제 분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러한 이제 신용 등급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비롯해서 이러한 유동성 문제 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의 투자도 있겠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섹터에 대한 이러한 신용 평가사의 등급을 바탕으로 투자 액수, 투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결국 미국에 있는 은행들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개별 은행주들의 반등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평가의 이제 하락, 이제 등급의 하락이 어떤 식으로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지는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리고 이번 조치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신용 등급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에 미칠 영향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금 조달을 위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 또는 투자자들에겐 부담이 되는 측면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점,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는 무디스의 신용평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는 다른 외신들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지연 아나운서 함께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에 속도에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클라우드 게임 회사 부스터 로이드와 콜 오브 듀티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98조 원으로 이렇게 인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식이 과연 날개를 달아줄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스바겐 소식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천억 달러로 전기차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 261조 원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이 향후 5년간 배터리 생산에 힘을 쓰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50% 목표를 두고 있는 폭스바겐인데요. 과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모펀드 아폴로 소식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화학 제품 유통회사죠. 유니바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채를 포함한 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건데 주주들은 13일 종가인 31달러보다 더 높은 주당 36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유니바 솔루션즈의 올해 예상 EPS의 약 12.5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슐린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라고 밝혀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형 제약사들에게 인슐린 가격 인하를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한 바 있었는데 이에 응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보 노디스크가 이렇게 내년까지 75% 최대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과연 인슐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자세한 뉴스 어떤 거 볼지 박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MS의 인수전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폭스바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님,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우리 시장을 좀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나마 뭐 독주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Volkswagen plans almost focusing on EVs. 그러니까 EV, 전기차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그 안에 본문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focusing on China and US.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쪽으로 투자를 조금 더 확대할 예정이고 이게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국내 우리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폭스바겐,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기술 투자를 2천억 달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큰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천억 달러라는 금액도 큰데 대부분의 투자가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5년간 193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CEO로 재직한 이제 올리버 블룸의 CEO가 작년 9월에 취임한 이후 발표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발표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체 68%인 1,310억 달러를 디지털 기술 개발에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엔 미래 기술의 핵심 디지털 기술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핵심입니다.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사업을 펼쳐온 곳 중에 가장 큰 마켓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의 최근에 영업이 부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경영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월 판매량이 무려 41%나 감소를 하면서 시장의 좀 충격파, 폭스바겐은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시장을 한번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봐야 되는 거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현대 자동차와 같이 해외 외산 자동차 생산 기업들에겐 좀 큰 타격이 되는 법안, 바로 IRA 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 대신 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등에 대한 혜택을 감축시키는 거, 이 부분을
지금 폭스바겐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 추가 공장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역시 했는데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공장을 신설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정책을 따라갔과 함께 최근에 이어서 이제 캐나다에도 이러한 배터리와 관련된 공장을 짓겠다라는 추가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즉 북미 시장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EV차, 전기차 핵심이 되는 배터리 공장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든 사업들을 한번 펼쳐나가겠고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전기차로 시장을 엎어보겠다, 이겨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전기차 쪽을 투자를 더욱더 많이 하겠다라는 이용 첫 번째로 다뤄드렸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현대차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IRA 쪽으로 혜택이 유지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IRA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매우 유명하죠. 이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보니까 전방위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줄 것인지, 응해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반도체법과 관련된 가드레일 조항 등을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의 이러한 강한 푸시, 이제 외국 기업들에 대한 푸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러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껴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대자동차와 같이 좀 유사한 어려움을 처해 있다라고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이야기로는 전기차 관련한 이슈 다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